보세요. 3번 봅시다. 다음 페이지. 3번에다가 별표 좀 박아놔봐. 뭐 모든 게 다 별표지만은 모든 게 다 중요하니까 넣어놓은 거지만은 특히 여기서 말하는 예외적인 것 왜? 조용히 받고 오세요. 예외적이거나 특이한 거 그리고 변주, 변화를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항상 주목해야 돼.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이거를 주목해야 되냐면은요. 예외적인 거나 특이한 것들을 교수님들이 자주 물어보거든? 이유가 뭐겠어? 예외적인 거를 물으면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것도 전부 다 물어볼 수 있어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정의된 개념에 대해서 분명히 묻는다고 했었잖아? 그 정의된 개념에 대해서 물을 때 그것에 예외적인 것들이 있으면 그 예외적인 것들을 질문, 문제를 통해서 물어봄으로써 얘들이 정확하게 그걸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볼 수 있다고. 이해되니? 봐봐. 그럼 당연히 이런 것들 나오겠죠. 뭐 예외적으로 반드시 뭐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뭐 이런 것들 있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로 당연히 이런 것도 있어요. 원래 글에 메인스트림 어떤 흐름이 있겠지. 맞아? 어떤 메인스트림이 있을 텐데 그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벗어나는 것. 되니? 글의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나는 게 있다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예외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되니? 그럼 한번 봐볼까? 실제로 확인해 볼게요. 공직선거법의 선거방송 토론회 규정은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또는 언론기관이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의 후보자들을 초청 기조로 제시하고 있다. 야, 한 문장이 졸라 길죠. 하나하나 읽어. 하나하나 읽어. 길다 그래서 뭉개고 넘어가거나 길다 그래서 안 읽어버리면 뒤에 가서 피 본다. 봐봐, 칠판 봐. 야, 공직선거법의 공직이 뭘까? 공적인 직위. 됐니? 공적인 지위야. 그것을 뭐하는? 선거를 통해서 뽑는 법에 걸리는 내용이겠지. 대통령이나 또는 뭐 국회의원 같은 것들. 왜? 공무원이나 이런 것들은 선거가 아니잖아. 맞니? 그럼 공직을 선거로 뽑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이런 것들. 그런 선거법의 선거방송 토론회 규정이에요. 아, 그러면은 우리 대선할 때 봤죠? 선거방송 토론회 하는 것들. 그 토론회 규정은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야. 잘 봐.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막 근로기준법 같은 거 적용할 때도 5인 이상의 사업체에서만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막 있다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 물론 최저임금이나 이런 건 뭐든지 다 적용인데 막 연차를 쓰거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5인 이상의 사업체에서만 가능하다고 보통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 얘도 보세요. 몇 인 이상의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야. 그럼 잘 봐. 그런 정당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얘기하면 되게 정치적으로 위험해질 것 같아. 정당이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뭐 후보자들. 잘 봐. 뭐이나 그 다음에 또는 이런 것들은 영어로 쓰면 and일까 or일까? 좆되는 거죠. or죠. or. or예요. or. 야, 코딩에서 알 거 아니야. and 쓰면 뭐예요? 둘 다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이해되니? or를 쓰면은 이런 조건들 중에 한 개만 충족되어도 된다고. 이해되세요? 이해돼? 그럼 잘 봐. 그런 정당 또는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 득표하기 어렵다잉? 그런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또는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여론조사가 뭔지는 알죠? 사람들이 누구를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 묻는 거지.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몇 퍼센트? 5% 이상인 후보자. 꽤 높은 거다. 꽤 높은 거야. 그런 후보자 등을, 잘 봐. 등. 이 말은 뭐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는 이런 것들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맞아? 그렇게 초청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대.
봐봐, 뭐라 나와? 다만.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이게 요 위에 세 줄이 일반적인 것들이지. 일반적인 경우야. 맞아요. 그런데 다만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들이라고 나와 있지.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여기 오화의 조건에 들어가지 않는 후보자들이겠지. 맞아. 어떤 거?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이 없거나 혹은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후보자 또는 평균 지지율이 5%보다 낮은 후보자들이 전부 다 어디 들어가 있어?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들에 들어가겠죠. 맞아요.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씨. 끝날 때쯤 된다고 지금 더 정신을 놔버리네. 대답을 안 해? 입을 안 열어? 죽여버린다.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들은 이 조건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는 애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뭘 연대요? 별도의 토론회 개최가 가능하고 시간이나 횟수를 다르게 한다고. 그럼 잘 봐. 이 부분은 전부 다 뭐예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니까 싹 다 뭐야? 싹 다 뭐예요? 싹 다 뭐야? 예외. 그래서 예외적인 것들은 시험에서 반드시 출제되기 때문에 밑줄을 그어줍니다. 이해되니? 예외적인 경우는 무조건이야. 밑줄을 그어. 이해되세요? 왜 그러냐면은 시험에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봐봐. 제가 얘기했죠. 뭐라 했어? 그래머.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난다라고 했었잖아. 지금 물론 뒤에를 제가 더 안 써놨지만은 이 문단만 놓고 봤을 때는 메인스트림에서 뭐 한 것 같아? 벗어나 있는 것 같죠? 맞아? 얘도 볼까?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잘 봐. 단체라는 거는 뭐래? 사람들의 결합체래요. 그럼 이거를 뭐 사람을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뭐하는? 모여서 그런 단체도 일정한 요건 자주 나옵니다. 요구 조건. 요구 조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서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했어. 잘 봐. 잘 따라와. 보세요.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야. 그런데 그 단체들도 요건을 갖추면 무엇으로서 부여된대? 법으로서 부여된대요. 잘 봐. 미리 얘기한다. 왼쪽으로 가볼게. 우리 뒤에서도 이제 소송에 관련된 얘기 나오거든요. 보세요.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필연적으로 무엇을 동원하냐면요, 강제성을 동원합니다. 꼭 알고 계세요. 법은 무조건 뭘? 강제성을 동반합니다. 강제성을 동반해. 그럼 강제성을 동반한다라는 얘기는 만약에 이 법을 위반한다라고 해볼게요. 이 법을 위반한다고 해볼게. 그럼 위반하면 어떻게 돼? 벌칙, 벌금, 처벌 이런 것들을 받겠지. 맞아? 돈으로서 벌금을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징역도 될 수 있고요. 벌칙이 막 까나리 액점 얻는 그런 벌칙 말고요. 위반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런 것들을 당할 수밖에 없어.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강제성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요. 동일하게 적용돼요. 됐니? 즉,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차별을 받지 않고 법의 적용에 있어서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야.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이 법은
강제적으로 동등하게 적용돼요. 동등하게 적용돼. 그래서 과거의 조선시대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고조선이 됐든 고조선부터 이어지는 팔조법부터 시작해서 쫙 보면은 특히 조선시대에서는요, 양반에 대한 처벌이 되게 약해요. 똑같은 죄를 지어도 양반이면은 살짝 벗어날 수 있는 구멍들이 있다고. 이유가 뭐야? 양반들은 지배계층이죠. 그러니까 얘들은 빡세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물론 뭐 살인이나 중범죄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지. 그런데 조금 사소한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조금씩 벗어나게끔 해줘요. 그럼 봐봐. 이 법은 동등하게 적용되니 차별성을 두니? 차별성을 두죠. 그래서 이런 법들은 언제 이제 딱 등장을 하게 되냐면은 근대에 등장을 해요. 근대. 뒤에서 한 번 더 할 거야.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 과정에서 억압에서 자유, 합리성을 추구한다 이런 얘기는 뒤에서 더 할 거야. 이런 근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모두가 동등하게 적용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그럼 가보자. 그럼 이런 법이 딱 적용이 됐어. 그러면 동등하게 적용되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은 그게 끝인가요? 아니죠. 요게 있습니다. 잘 봐. 중요해. 이런 법은요, 필연적으로 사람들한테 무엇을 부여하냐면은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합니다.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법은 무조건 권리와 의무를 부여해. 됐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권리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너네 이제 배워서 알겠지만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쾌적한 집에서 살 권리 이런 것들 들어보신 적 있지? 의무는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환경 보전의 의무 이런 것들 있지? 맞아? 그럼 잘 보세요. 권리를 갖고 의무를 가져.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것들로 전부 다 어디에 명시되어 있다는 얘기야?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됐니?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이해돼? 그래서 수능에서도 여러 번 나왔지만은 이 권리와 의무에 관련해서 굉장히 좀 세게 나온 것도 여러 개 있거든? 근데 보여드리지 않을게. 아마 그러면 너의 머리가 터져버릴 거야. 돈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부터 얘기해 줄게. 돈. 봐봐. 내가 돈 관련해가지고 친구랑 돈 거래를 했어. 내가 친구한테 1,0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 봐봐. 오른쪽으로 가볼게. 어차피 우리 경제 파트에서 한 번 더 할 건데 그냥 권리와 의무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는 거야.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사람을 제가 갑이라고 해볼게요. 여기 있는 사람을 을이라고 해볼게. 여기 있는 두 사람은요, 전부 다 돈으로서 지금 묶여 있습니다. 돈으로서. 그런데 여기에 있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을은요, 갑한테 돈을 뭐 했단 얘기야? 빌렸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지. 그럼 잘 봐.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렸어. 그럼 이 말은 여기 있는 을은 필연적으로 돈을 뭐 해야겠어? 갚아야겠죠. 맞아? 그 갚는다는 얘기를 상환한다 라고 얘기해요. 이해돼? 돈을 뭐 한다? 갚는다. 어려운 말로 상환한다.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을은 이제부터 뭘 갖게 되냐면은 돈을 상환해야 하는 뭘 갖겠어? 의무를 갖습니다. 의무를 가져요. 그 의무를 우리가 두 글자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채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들어본 적 있지? 채무관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 채무가 뭐냐? 돈을 뭐 하는 거? 빌렸다. 빌림으로써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갚아야 한다. 상환해야 한다. 이 얘기야. 그럼 잘 봐. 그럼 여기에 있는 갑은 어떻겠어? 돈을 빌려줬으니 돈을 뭐 해야 돼? 받아야겠지. 그래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권리가 생겨.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게? 채권이라고 부르죠. 됐니? 권리는 뭐? 채권. 돈을 상환하는 의무는 채무. 그럼 여기에 있는 갑은 이제부터 뭐가 되겠어? 채권자가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을은요? 채무자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돈을 매개로 돈을 주고받는 것들을요,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거래관계라고 불러요. 됐니? 거래관계. 돈을 매개로 돈을 주고받으면 뭐? 거래관계. 이해되세요? 그럼 그 거래관계 속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거래관계를 그냥 아무 강제성도 없이 방치해둬버리면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 배째 쓰이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 채무자가 만약에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뭘 줘야 될까? 벌을 줘야 돼요. 정확히는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이랬니? 잘 봐. 여기 위반했던 벌금이나 벌칙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뭐라 부른다? 불이익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해됐니? 그래서 거래관계 속에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을 경우 뭘 부여한다? 불이익을 부여한다. 이해됐니? 그럼 그 불이익을 주는 거를 자기 맘대로 주면 안 되겠죠?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겠지? 그래서 그 기준을 뭘로 잡는 거야? 법으로 잡는 겁니다. 무조건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가둬놓고 그 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됐니? 아까 얘기했죠? 법은 무조건 뭘 갖는다? 강제성을 갖는다. 됐니? 그럼 강제성을 갖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을도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돈을 갚아야만 한다. 이해됐니? 갚아야만 한다. 그리고 여기 있는 권리는 뭐로서 보장되겠어? 법으로서 보장됩니다. 이 얘기예요. 됐니? 요게 지금 잡혀야 돼. 제가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잘 봐.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구 조건을 갖추면은 법으로서 부여된다. 이 말은 세 글자. 무엇이 들어간다? 강제성을 동반합니다. 됐니? 강제성을 동반합니다. 권리 능력이에요. 보이시죠? 뭐라 나와? 권리. 왜? 법이 생기니까, 법이 있으니까 뭐가 생기고 권리와 의무가 생기니까 권리 능력이 발생한다 이 얘기야. 되니? 그래서 모든 인간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헌법에. 이해됐니? 근데 보세요. 권리 능력인 뭘 갖는데?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대요. 보세요. 추자문이 동원해볼까? 뭘까? 법. 인격. 인격이죠. 정확히 말하면은 이거예요. 법인. 법인격이 아니라요. 법인격. 너네 들어봤지? 사단법인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안 들었다고? Holy shit. 법인카드, 법카 몰라? 법카? 법카 정도는 알잖아. 법인카드. 그 법인카드는 누가 쓰는 거야? 회사 돈이에요. 이래? 잘 봐. 여기서 말하는 법인은 뭐냐면은요. 잘 봐. 이 법인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의 결합체이기 때문에? 아니 씨발. 뭐의 결합체? 사람들의 결합체잖아. 언니 손 뜯지 마. 죽일 거야. 사람들의 결합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뭘 가지니까? 권리와 의무를 가지니까 그 사람들이 모인 것도 역시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다고. 이해돼? 그래서 마치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한다? 법인입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법인 격,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런 얘기야. 그걸 취득한대. 잘 봐, 잘 봐. 그러면은 법인 카드를 예시로 들게. 왜 그러면은 신용카드가 아니라 법인 카드라고 부르는 거야?
회사도 만약에 이재용 회장님이 있어. 이재용 회장님이 만든 삼성 있죠. 근데 그 삼성에 법인카드가 있겠지. 근데 그거를 이재용 씨가 내 거야 하면서 써버렸어. 죄일까 죄가 아닐까? 죄입니다. 왜? 여기에 있는 법인은 사람과 완전히 어때? 구별됩니다. 완전히. 아니, 뭐 얘기해도 돼. 괜찮아. 완전히 어때? 별개의 존재야. 이해되세요? 완전히 별개의 존재라고. 사람들은 사람이고 얘는 뭐예요? 전혀 다른 단체야. 그래서 너네 그거 못 봤니? 이런 말 좀 그러지만은 옛날에 거침없이 하이킥에 나왔던 황땡땡 씨 있죠? 말 안 돼. 황땡 씨 있잖아요. 말하지 말라니까. 황땡음 있잖아요. 말하지 마, 입 열지 마. 왜요? 이거 왜요? 아니 말하면 안 돼. 행용 역시. 그냥 나갔다 해. 그냥 나갔다 해. 그냥 얘기해 주세요. 녹화만 시킬까요? 하지 마. 시끄러워. 봐봐, 그냥. 황땡땡 씨가 있어. 근데 이분이 뭘로 이제 수사를 받는, 횡령으로 수사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 황땡땡 씨가 회사를 만들었어요, 회사. 소속사를 만들었다고. 그런데 그 회사에서 수익이 생겼겠죠. 그럼 회사에 뭐가 있어? 돈이 있지. 그런데 이분이 이거를,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융통한 거야. 그걸로 코인도 하고 주식 투자도 했다고. 그럼 봐봐. 잘 봐. 기다려봐, 좀. 이따 얘기해. 회사 돈이잖아. 그럼 보세요. 여기 있는 황땡땡 씨는 뭐야? 개인이죠. 여기에 있는 회사는요? 단체야. 이해돼? 얘네 둘은 구별돼야 돼. 이해되세요? 아무리 이게 이분이 만든 단독 회사라 할지라도 이 회사에서 만들어진 이 회사를 통해 얻은 수익은 황땡땡 씨의 돈이 아닌 누구의 돈이야? 단체, 회사의 돈이라고. 그래서 자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돈으로 투자를 하거나 투기를 하면 뭐가 된다? 횡령이 된다, 이 얘기예요. 들어봤어요. 되세요? 몰라요, 그까지는. 횡령하면 무슨 돈 받아요? 아니야. 이따 얘기하자. 풀어놨어요? 일단 수업 좀 할게. 수업 좀 할게. 흐름 깨지 마. 시끄러워. 시끄럽다고. 법인격을 취득합니다. 잘 보세요. 중략 부분이야. 잘 봐. 내가 일부러 이거 중략 때려놓은 거예요. 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름없이 이루어지고 보여? 보여? 이 뭐야? 단체야. 회사야. 그런데 그게 주주 한 사람, 너네 주주총회 이런 건 들어본 적 있지? 주식의 주인. 주주 한 사람의 마치 뭐처럼 개인 사업과 다름없이 이루어지고 있대요. 원래는 이 회사는 뭐여야 되는데 사람들의 결합체여야 하는데 그게 마치 한 사람이 하는 개인 사업처럼 돼버렸다고. 기왕전음이에요? 넘어가요. ADHD가 있나봐. 욕구를 참을 수가 없나? 참고 있는데 지금. 개인 사업과 다름없이 이루어지고요. 회사라는 이름과 형식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야.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뭐처럼 개인과 뭐 되는 거야? 동일시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돼? 지금 여기 있는 단체도 단체 나름대로 뭘 부여받아? 법인 격을 부여받잖아. 개인은 개인대로 개인의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잖아요. 구별돼야 돼.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버린 거야? 동일시 돼버렸지. 그럼 적용되는 법의 범위가 원래는 이거 따라야 되는데 같아져 버렸네? 그럼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래서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할 수도 있대?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대. 이해돼요? 이해돼? 이때 특정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뭐라 나와?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특정한 거래관계에 관련해서 예외적으로 뭐한다? 법인격을 뭐한다? 부인한다. 일시적으로 부인한다. 잘 봐. 헤이. 왜 일시적인 건데? 왜 일시적인 건데? 왜 일시적인 건데? 무슨 예외? 잠깐 하는 거니까. 봐봐. 지금 이렇게 됐는데 처리가 됐어, 만약에. 개인 돈으로 삥땅 친 이 사람이 만약에 처벌을 받고 끝이 났어.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 회사 다시 살려내야지. 맞아? 개인이 이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떼어냈죠. 그러면 여기는 회사는 다시 어떻게 돼? 회사로서의 법인격을 뭐 하는 거야? 되찾게 되는 거지. 회복되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법인격 부인론. 이 말이 뭐야? 아,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동일시해서 처벌 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회사의 법인격을 뭐 해주는? 복구시켜주는 그 과정이 뭐다? 법인격 부인론이다. 그래서 당시에 출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에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부인 이것 때문에 틀린 선지로 뭐가 나왔냐면은 영구히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 영구히 부인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부인한다 이런 얘기. 틀렸죠? 왜? 뭐라 나와? 일시적이잖아. 예외는 무조건 출제된다고. 이해되세요? 얘도 봐. 근데 그 사람 지금 방송에 나오지 않아요? 몰라요. 관심 없어요. 보세요. 논리학에서는요. 어떤 추론의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없으면 그 추론 타당하다라고 얘기한대. 잘 봐. 무슨 얘기야? 추론의 전제가 참이래. 추론이 뭔데? 추측하여 논하는 거지. 맞니? 근데 그 추론의 전제가 참이래. 결론이 뭐래? 거짓일 가능성이 뭐하면? 없으면. 됐니? 그럼 이 말은 뭐야?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럼 나도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전제가 참이니까 거짓은 무조건 뭐예요? 참이죠. 그럼 이 말은 뭐야?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추론이 그래서 뭐야 돼? 타당합니다. 됐니? 그 봐봐. 지금 이것만 딱 놓고 봤을 때 한 번에 딱 안 와닿을 거야. 그래서 부연상술이 나오죠. 뭐라 나와? 서울은 어디에 있다? 강원도에 있다. 따라서 당신이 서울에 가면 강원도에 간 것이다. 스탑. 야, 이거 보고서 선생님, 서울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강원도에 있지 않아요. 헛소리하지 말고 기다려봐. 전제가 뒤에 뭐라 나와요? 전제가 뭐? 참이라고 할 때, 즉 서울은 강원도에 있다가 전제지. 이걸 뭐라고 얘기하겠대? 참이라고 얘기하겠대. 그러면 서울이 강원도에 있어. 이게 팩트야. 그러면 내가 만약 서울에 갔어. 그럼 난 무조건 어디 간 거야? 강원도에 간 거죠. 그래서 얘가 전제고 뒤에 있는 게 뭐야? 에라이씨. 추론. 에라이씨. 참. 결론. 결론도 무조건 뭐예요? 참이겠지. 거짓이 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됐니? 되셨어요? 잘 봐. 그래서 어떻대? 타당한 겁니다. 됐니?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 혼자 섀도우 복싱하면 안 돼. 서울은 서울특별시 있는데 왜 강원도에 이게 왜 참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지문에 오류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멍청하신 것 같아요. 네가 멍청하고 있지. 문제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지랄. 아니 그게 아니라. 지문이라고 이거 지문. 근데 서울 있어 강원도 있어. 아우 아니 씨. 이해가 안 가는데 문제를 왜 그렇게 만들어 그러면? 아니 지문이라고. 그냥 그렇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럼 선생님은 여자다. 여자예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그러면 강제 여자예요.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고소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아 예. 고소하겠습니다. 보세요. 반면에 비가 오면 길이 젖는다. 길이 젖어 있다. 따라서 비가 왔다. 잘 봐. 비가 오면은 길이 젖는데요. 뭐예요? 전제죠. 그런데 보니까 어때? 길이 뭐 돼 있었대? 젖어 있었대. 얘도 뭐예요? 전제예요.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결론을 뭐라고 내는 거야? 비가 왔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린 거야. 그럼 잘 봐. 물론 비가 오면 길이 젖고요. 길이 젖어 있어. 그러면은 비가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는 없죠. 근데 100%냐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 따르면? 이 지문에 따르면. 이해돼? 너네들 머릿속에서 꼭 박아놔. 너네가 뭐라고 씨부리든 간에 이 지문들은요 무조건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예요. 머릿속에 박아놔.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 100% 예외 없습니다. 내신이 됐든 뭐가 됐든 너네 시험지도 봐봐. 시험지 맨 위에 뭐라 나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나와요. 이유가 뭐야? 니들의 주관과 니들의 헛생각을 집어넣지 말고 어디에 나와 있는 글에 나와 있는 것만 읽고 판단해라 이 얘기입니다. 됐니? 선생님 서울은 강원도에 있다. 서울에 가면 강원도에 간 것이다. 아닐 수도 있잖아요. 꺼져. 반지 자랑하신 거예요? 전제가 참이라고. 얜 참이야. 얘도 무조건 참이야. 그래서 반박할 수 없으니까 뭐야? 타당한 거야. 얘는요. 아닐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뭐예요?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니? 저 서울은 강원도에 있다. 저거는 실제 사실관계와는 다르게 실제 사실관계와는 관계없이 그냥 전제로 깔고 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혀 사실관계 상관없어요. 그래서 원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논리 관련된 지문이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이유가 뭐냐면은 막 말장난하는 것 같아. 말을 가지고 막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벙찌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봐봐. 그럼 이런 것들은 지금 전부 다 뭐예요? 글의 메인스트림상 전제가 참이라고 할 때 타당한 경우에 얘기하고 있는 거지. 얘네들은 다 뭐예요?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대비되죠? 맞아? 변주가 일어났지.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하겠어? 문제로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돼?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이해되니? 뻔하게 이런 것도 안 할 거니까. 됐어? 그럼 잘 봐. 이제 요 지문 딱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축자적 의미를 동원해라. 그 다음에 정의된 개념의 원칙 파악해라. 예외나 변주나 특이한 것들에 있어서는 밑줄을 치고 그거에 주목해서 읽는다 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찾아본다. 네이버 국어사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나도 찾아본다. 나도 찾아보고 한자 뭔지까지 다 찾아본다. 용례 다 읽어보고. 근데 너네가 이걸 귀찮다고 안 하는 순간 그냥 아무 짝도 쓸모없어요. 이번 방학 그냥 아무 의미 없어. 이해돼? 내가 이거 시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2학기 때 문학할 거고 문학하면서 보기 지문 졸라 많이 읽을 거야. 근데 그거 하는데 해석 안 돼가지고 모르겠어요. 던져놓을 그런 개 같은 상황 저는 보고 싶지 않거든요. 이해됐니? 찌야 중에서 벗어나라.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스스로가. 아, 나는 진짜 그동안에 글을 안 읽었구나라는 걸 좀 자각하시면서 적용하기 1번이랑 다음 시간까지 적용하기 1번이랑 뒤에 있는 적용하기 2번 문제도 풀어야지. 당연히 풀어야죠. 당연히 푸시는 거예요. 적용하기 1번, 적용하기 2번을 문제만 풀지 마. 야, 문제만 풀면 10분 컷이야. 지문을 니들 힘으로 뚫어. 이해를 해. 정확하게 이해해. 뭐에 근거해서? 세 가지만 배웠다, 우리 이번 시간에. 뭐? 축자적 의미 동원. 두 번째, 정의된 개념. 세 번째, 예외, 특이, 변주는 무조건 밑줄 치고 시험에 나온다. 그거에 입각해서 단어를 모르겠으면 찾아보고요.
정확하게 너네들의 언어로 해석해. 내가 지금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이해돼? 처음에 안 된다. 처음에 안 될 거야. 3시간이든 4시간은 붙잡아 놓고 해보세요. 이해되니? 네. 다음 시간 해봅시다. 네, 그래서.